방해하지 마.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게?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 재앙이 벌어졌을 때 미국 여의사가 한국 자원봉사자를 향해 내뱉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8일 후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한국 남자에게 말했죠. 당신 덕분에 모두가 살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살린 한국인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07년 여름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와일드보어 축구팀 소속 12명의 아이들과 25살 에카폰 코치가 탐루앙 동굴 탐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쏟아진 몬순 폭우는 하루 만에 200mm를 기록하며 평소의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동굴 입구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13명의 생명은 지하 깊숙한 곳에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급히 투입되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동굴 내부로 100m도 들어가지 못한 채 거센 물살과 진흙 때문에 번번이 되돌아 나와야 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고 아이들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까요? 라며 절규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CNN, BBC를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이 동남아 최악의 동굴 참사라는 헤드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가적 재난을 선포했고 전 세계에서 구조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이 된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김준호라는 이름의 32살 한국 남성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국제 NGO 소속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평범한 청바지에 단순한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영어도 서툴러 보였고 다른 외국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동굴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뭔가 남다른 집중력이 담겨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재난의학을 전공하고 존스 홉킨스 응급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클레어 앤더슨이 의료진을 이끌고 도착했어요. 27살의 그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을 누빈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장성, 어머니는 하버드 교수라는 화려한 집안. 배경을 가진 그녀에게는 자신감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죠. 클레어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각국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동굴 구조에 대해 의논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어설픈 영어 발음을 들은 클레어는 눈썹을 찌푸리며 돌아봤어요. 여기는 전문가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당신 같은 자원봉사자는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서구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인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라며 수군거렸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그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굴 주변을 혼자서 조용히 돌아다니며 지형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동굴 내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체 길이가 10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의 70% 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동굴 안의 산소 농도는 평상시 21%에서 15%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는 사람이 생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지 구조대는 물론이고 영국에서 온 SAS 출신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성인도 힘든데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미군 특수부대에서 파견된 잠수 전문가 역시 물을 빼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러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동굴 주변을 관찰하며 지형도를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물의 흐름, 암석의 배치, 지하 수맥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그의 노트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치와 도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전문가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각국에서 온 구조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중국 등 10여 개국에서 파견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죠. 클레어는 의료진 총책임자로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녀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은 3일이 한계입니다. 물을 빼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동굴 지형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클레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뭘 아시는데요? 우리는 하버드에서 재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의대라도 나오셨나요? 다른 외국인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여기서 방해만 하지 말고 나가세요. 마크 해리슨 영국 구조대장만이 준호를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한번 봐도 나쁠 건 없겠지. 그는 지형도를 준호에게 건네주었어요. 클레어는 시간 낭비예요라며 혀를 찼지만 준호는 진지하게 지형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는 고작 30분 만에 정밀한 분석을 완료했거든요. 그의 손에는 물의 흐름, 공기 순환 경로, 그리고 생존 가능 지점을 표시한 세밀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여기입니다. 그가 가리킨 지점을 본 전문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구간에서는 지형상 공기 주머니가 형성될 확률이 78%입니다. 준호의 설명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죠. 현재 물 온도와 체온을 고려하면 최대 18일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은 그만하세요. 당신이 뭔데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당신의 추측 따위는 필요 없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NGO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뭔가 숨겨진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분석한 그 자료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의 분석이 공개되자 현장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영국 SAS 출신 마크 해리슨 대장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죠. 운 좋게 맞춘 것일 뿐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구조 전문가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정예 SAS 대원들이, 미국에서는 네이비실 출신 잠수 전문가들이 왔어요. 호주 SASR, 중국 인민해방군 특수부대까지 총 10여 개국에서 파견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죠. 현장에는 군인 500명과 자원봉사자 500명을 합쳐 1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하루 운영 비용만 100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제 구조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동굴 앞에 선 전문가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탐루왕 동굴의 구조 난이도는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전체 길이 10km 중에서 침수된 구간이 4km 이상,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겨우 40cm밖에 안 됐어요. 성인 남성이 산소통을 메고 지나가기에는 절망적으로 좁은 공간이었죠. 게다가 최대 수심이 5m에 달했고 진흙물 때문에 시야는 완전히 제로 상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산소 농도였어요. 동굴 안의 산소 농도는 이미 평상시 21%에서 15%로 떨어진 상태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13% 이하로 내려간다면 아이들은 의식을 잃고 말 거였어요. 잠수 구간을 왕복하는 데만 최소 6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마크 대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세계 최악의 구조 난이도다. 성인 전문가도 힘든데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을. 미군에서 파견된 잠수사 팀장 역시 고개를 저었죠. 물을 빼는 게 우선이야. 강행하면 구조대도 위험해진다고. 중국 전문가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펌프로 물을 빼는 데만 몇 달이 걸려. 그때까지 아이들이 버틸 수 있겠어? 바로 이때 클레어가 의료진 총책임자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3일이 한계예요. 물을 빼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명확했죠. 하지만 구조 방법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잠수를 강행해야 한다. 위험하니까 물 빼기를 기다리자. 아이들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겠냐 등등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클레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또 뭔가요? 당신은 계속 방해만 하네요. 다른 외국인 전문가들도 아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지? 라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지형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봤는데 혹시 이 루트는 어떨까요? 준호가 펼쳐 보인 새로운 분석 자료를 본 마크 대장의 눈이 커졌어요. 기존 전문가들이 생각지 못했던 우회 경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 루트로 가면 위험 구간을 3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당신이 뭘 아시는데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전문 교육이라도 받으셨나요? 저는 그냥 NGO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요. 클레어는 눈을 굴리며 말했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준호의 분석을 자세히 살펴본 호주 SASR 출신 전문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이 계산이 정말 정확한데? 물의 흐름과 압력 변화, 그리고 최적 잠수 경로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분석은 최소 10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데, 마크 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 하지만 클레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이론과 실전은 달라요.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죠. 당신은 의료진도 아니고 구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클레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전문 잠수사도 아니면서 무슨 소리예요?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인들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영웅 심리에 빠지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준호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죠. 마크 대장이 준호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야.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굴 안에서 전해진 소식이 모든 사람을 긴장시켰습니다. 산소 농도가 13%까지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클레어가 급히 말했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12% 이하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의식을 잃기 시작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을 빼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강행하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아이들을. 마크 대장의 목소리에도 절망감이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동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세요? 클레어가 물었죠. 준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잠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클레어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동굴 입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크 대장이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준호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 동굴 입구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크 대장이 급히 달려가 보니 준호가 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상태였죠. 숨도 별로 안 차고 있었고 마치 가벼운 수영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여유로웠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이 동굴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최소 2시간은 걸렸는데 준호는 고작 40분 만에 왕복을 해낸 겁니다. 클레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루트만 정확하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마크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13명 모두 살아있어요. 지금 동굴 깊숙한 곳 바위턱에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따져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준호는 젖은 옷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준 작은 팔찌였어요. 타이탄이라는 11살 아이가 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술렁였습니다. 타이탄은 실종된 아이들 중 막내였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빨간색 실팔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였어요. 이건 분명한 증거였죠. 마크 대장이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본부에 보고한다. 13명 전원 생존 확인.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는 기적, 타이 동굴 소년들 전원 생존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10일째 기적, 모두 살아있다라고 보도했어요. 태국 전체가 환호성에 휩싸였죠. 아이들 가족들이 동굴 입구로 달려왔어요. 타이탄의 어머니는 팔찌를 보자마자 우리 아이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다고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열흘 동안 지옥 같은 기다림 끝에 드디어 희망의 소식을 들은 거였죠.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당신 혼자서 전문가들도 찾지 못한 아이들을. 준호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석한 루트가 맞았어요. 물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있는 공간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호주 SASR 출신이 말했죠. 정말 대단한데. 우리도 못 찾은 걸 혼자서. 중국 전문가 역시 이런 정확한 분석은 어떻게 한 거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조금 지쳐있긴 하지만 의식도 뚜렷하고요. 코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말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죠. 물도 동굴벽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마시고 있고 체온 유지를 위해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마크 대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었습니다. 산소 농도는 어때?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은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존에는 문제 없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 거예요.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의료진 총책임자로서 물었죠. 아이들 건강 상태는 정확히 어땠어요? 준호는 꼼꼼히 기억해내며 설명했습니다. 12명 모두 의식이 뚜렷했어요. 다만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특히 막내 타이탄이 좀 힘들어 보였어요. 탈수 증상은? 클레어가 계속 질문했어요.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영양실조는 걱정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의외로 정확하고 의학적이었어요. 클레어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의학 지식도 있나요? 준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NGO에서 일하다 보니 기본적인 건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의 설명은 단순한 기본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때 영국 잠수 전문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다 올 수 있었죠? 우리가 계산한 최단 시간도 2시간은 걸리는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물의 흐름을 잘 타고. 운? 호주 전문가가 반문했습니다. 이런 건 운으로 되는 게 아닌데. 다들 준호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평범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마크 대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어떻게 데리고 나오느냐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좁은 구간을 지나려면 클레어가 의료진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아이들 체력으로는 몇 시간씩 걸리는 잠수는 불가능해요. 중간에 패닉이라도 오면 상황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이나 물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까요? 클레어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당신마저 갇히면 어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더 약해지기 전에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크 대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그때 태국 현지 구조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상청에서 내일부터 또 폭우가 온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많은 비가 오면 동굴 안수위가 올라가 구조가 더욱 어려워질 거였거든요. 클레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 거네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죠. 마크 대장이 물었어요.
뭘 시작한다는 거야? 준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구출 작전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 명씩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현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클레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전문 잠수사도 아니면서.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뭔가 남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구출 작전을 제안하자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마크 대장이 제일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준호 씨,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이들 12명이 모두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 게다가 그 좁은 구간을 산소통을 끼고 지나간다는 건 클레어가 의료진 총책임자로서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물속에서 패닉이라도 오면 즉사할 수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당신은 의사도 아니고 전문 구조대원도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한 구출 방법을 들어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군 잠수사가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한 명의 아이를 구출하는데 최소 2명의 전문 잠수사가 필요해. 그것도 왕복 8시간씩 걸려. 호주 SASR 출신도 고개를 저었죠. 12명을 모두 구출하려면 최소 15일은 걸릴 거야. 그런데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 전문가가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동굴 안산소 농도가 13%까지 떨어진 상태야. 12% 이하로 내려가면 의식을 잃기 시작해. 그런데 구출 작업으로 인한 산소 소모까지 고려하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SAS 출신 마크 대장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야. 좁고 어두운 물속을 몇 시간씩 지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공포감에 휩싸이면 구조대원까지 위험해져.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진정제 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클레어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물속에서 진정제를 맞으면 호흡 곤란이나 의식 저하가 올 수 있어요. 자칫하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럼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당신이 뭘 아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에요. 당신은 그냥 NGO 봉사자잖아요. 다른 서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지? 경험도 없으면서 계속 나서려고 해. 이런 식으로 방해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가운 시선들이 준호를 향해 쏟아졌죠. 그때 태국 현지 기상청에서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폭우가 생각보다 훨씬 심할 거라는 거였어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사흘간 지속될 예정이었거든요. 마크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러면 동굴 안수위가 30cm 이상 올라갈 거야. 그럼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클레어가 의료진 관점에서 추가 분석을 했어요. 게다가 아이들 체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생존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죠.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군 측은 물빼기 작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 팀은 위험하더라도
강행 구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섰죠. 호주와 중국 팀은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자며 신중론을 폈고요. 의견이 갈린 가운데 클레어가 의료진 총책임자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작전은 절대 승인할 수 없어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안전한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클레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또 어디 가시려고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준호는 대답 대신 동굴 쪽으로 향했어요. 마크 대장이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라며 손짓으로 만류했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동굴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준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클레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마크 대장도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데 1시간 15분쯤 지났을 때 동굴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이 급히 동굴 입구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가장 몸집이 작은 아이 타이탄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고 있었거든요. 타이탄은 특수 잠수복을 입고 있었고 준호와 함께 침착하게 물에서 나왔어요. 클레어가 급히 달려가 타이탄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잘 쉬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이고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했지만 타이탄은 놀랍도록 건강한 상태였어요. 무서웠지만 한국 아저씨가 손을 꽉 잡아줘서 괜찮았어요 라고 말하는 타이탄을 보며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죠. 마크 대장이 황급히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이가 용감해서 잘 따라와 줬거든요. 호주 SASR 출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계산한 최단 시간보다 절반이나 빨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중국 전문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속도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도 힘들 텐데. 클레어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한 명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2번째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김준호라는 이 남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준호가 2번째 구출을 위해 다시 동굴로 향하자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타이탄의 성공적인 구출을 직접 목격한 전문가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마크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 씨, 정말 괜찮겠어요?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닌가 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좀 더 큰 아이를 데리고 올 예정이에요. 클레어가 의료진 관점에서 걱정했어요. 혹시 아이가 중간에 패닉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여전히 확신이 가득했죠. 아이들을 믿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용감해요. 이번에는 20살 코치 에카폰이 함께 나오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다른 아이들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였거든요. 준호가 동굴로 들어간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물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4살 아이와 에카폰 코치가 함께 나왔어요. 둘 다 건강한 상태였고 특히 코치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분이 물속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는지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클레어가 급히 의료 검진을 했어요. 체온 정상, 맥박 정상,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하지만 여전히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카폰 코치가 전문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한국분은 정말 대단해요.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마치 물고기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도.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정말 익숙한 전문가 같았어요. 호주 SASR 출신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런 수준의 잠수 실력은 최소 10년 이상 훈련받은 사람이나 가능한 건데. 중국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아이들을 침착하게 다루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전문적인 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마크 대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과거에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훈련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정도예요. 어릴 때부터 물과 친했거든요. 하지만 영국 SAS 출신들은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영을 좀 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의 움직임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그것 같은데요? 준호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클레어가 다른 각도에서 추궁했어요. 그럼 의료 지식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까 아이들 상태를 설명할 때 상당히 전문적이었는데요. 준호가 더욱 곤란해했어요. NGO에서 일하다 보니 기본적인 응급처치 정도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클레어가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탈수 증상 분석이나 체온 유지 방법은 전문 의료진 수준이었어요. 그런 걸 NGO에서 가르쳐 주나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미군 잠수사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구출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최적 루트로도 2시간은 걸리는데 당신은 일관되게 1시간 반 안에 해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돼.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물의 흐름을 읽는 능력도 범상치 않고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도 전문 구조대원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지치지 않는 체력이.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저는 정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죠. 클레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당신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무시가 아니라 진짜 의구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크 대장이 좀 더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뿐이죠. 혹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는 3번째 구출을 위해 다시 동굴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준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자원봉사자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클레어도 마찬가지였죠. 저 사람, 정말 누구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호기심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3번째 구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아이를 동시에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12살, 13살 형제였는데 둘 다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였거든요. 형제 중 형이 말했어요. 한국 아저씨는 정말 슈퍼맨 같아요. 물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습이. 동생도 거들었죠. 아저씨가 있으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바다의 왕 같았어요.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군 잠수사가 말했습니다. 두 명을 동시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호주 전문가도 우리도 한 명씩 하는 것도 벅찬데 두 명을. 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클레어는 이제 준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시나 의심이 아니라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을 구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크 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는 당신의 과거를 캐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분이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태국 기상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폭우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였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 밤 안에 모든 아이들을 구출해야겠네요. 클레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에 나머지 아이들을 모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하룻밤에 모든 아이들을 구출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빨리 폭우가 시작된 거였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변했죠. 마크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예상보다 6시간이나 빨라졌어. 클레어가 급히 말했습니다. 이러면 동굴 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요. 지금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다른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군 잠수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구출 작전을 중단해야 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준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한 표정이 되었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모든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죠. 미쳤어요. 클레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고 아이들도 죽어요. 의학적으로 봐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장비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그것 같았어요. 호주 SASR 출신이 놀라며 말했어요. 잠깐, 저 장비 점검 방식은 영국 SAS 출신도 마찬가지였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야. 확실해. 준호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준 전투 수영 준비 자세였거든요. 마크 대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겠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폭우가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저는 준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동굴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아이들의 절규가 폭우 소리를 뚫고 들려왔죠.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마치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크 대장에게만 조용히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입니다. UDTSEAL 18년 경력이에요. 마크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네이비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상황은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야 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마크가 물었어요.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에요. 비공식 파견이거든요. 마크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군인의 활동은 여러 나라 간 미묘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뭘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다가오려 하는 순간 준호가 동굴로 뛰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완전한 전투 수영 자세로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 사람 미쳤어요. 클레어가 소리쳤지만 마크 대장은 오히려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이제야 안전해진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이 의아해했죠. 무슨 소리야? 마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폭우는 더욱 거세져서 동굴 입구의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클레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물이 너무 많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4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3명의 아이를 동시에 데리고 나온 거였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아이들은 모두 안전했고 놀랍게도 준호 역시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클레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한국 아저씨가 물속에서 정말 빨랐어요. 마치 물고기 같았어요. 우리를 안고 순식간에 나왔어요. 미군 잠수사가 경악했습니다. 이런 폭우 상황에서 3명을 동시에?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중국 전문가도 최고 수준의 전투 수영 선수도 힘들 텐데. 라며 혀를 찼어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동굴로 향했어요. 다음 차례입니다. 클레어가 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이번에는 정말 전문가다운 완벽한 입수 동작이었어요. 두 번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4명의 아이를 동시에 구출해낸 거였어요. 폭우로 시야가 제로인 상황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수위를 뚫고 4명을. 클레어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크 대장이 다른 전문가들에게 조용히 귀띔했어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래. 그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UDT? 그럼 아시아 최고 수준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클레어만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준호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경외감을 넘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 3번째 구출에서는 마지막 남은 아이들 전원을 데리고 나왔어요. 총 5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체구가 가장 큰 16살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죠. 폭우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해낸 거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구출되자 현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 가족들이 울면서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셔서
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부모들의 모습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클레어가 모든 아이들의 의료 검진을 마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모든 아이가 완벽하게 건강해요. 체온, 맥박, 호흡 모두 정상이에요. 그녀가 준호를 바라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가 젖은 머리를 털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용감해서 잘 따라와 줬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크 대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아니, 중령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클레어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중령? 준호가 당황한 듯 마크를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클레어가 서서히 다가오며 물었거든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당신 정말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출신이에요. 클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해군, 특수부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UDT, 수중폭파대 18년간 복무했습니다. 현재는 전역했지만 정부의 비공식 요청으로 이곳에 왔어요. 순간 클레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방해하지 마.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게 당신은 뭘 아시는데요? 여기서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른 전문가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군 잠수사가 말했어요. 한국 UDT면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호주 SASR 출신도 그래서 그 놀라운 실력이 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 전문가는 한국 특수부대는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전 경험이 남달라서 라고 말했어요. 마크 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UDT는 북한 잠수함 침투 차단이 주 임무라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수중 훈련을 받아요. 특히 동해의 거친 바다에서 클레어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전문가였다니. 준호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수중구조 전문가로 18년간 복무했어요. 천안함 수색 작전, 세월호 사건에도 참여했고 클레어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세월호는 그녀도 뉴스로 본 대형 참사였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계셨는데 영국 SAS 출신이 경외감을 드러냈어요. 천안함 작전이면 북한 잠수함 상대로 한 거잖아. 정말 대단한 경력이네. 준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땐 젊어서 가능했던 일이죠. 지금은 전역한 몸이고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왜 우리가 무시하는 걸 가만히? 준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요. 한국 군인이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면 여러 나라 간에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GO 자원봉사자로 위장하고 마크 대장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었어요.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클레어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클레어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야말로 정체를 숨긴 채 혼란을 드린 게 죄송해요. 아무 잘못 없다고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당신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눈물이 글썽거렸죠. 하버드를 나왔다고, 미국인이라고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전문가들도 부끄러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으로.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보였을 테니까요. 마크 대장이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나서신 거예요? 공식 임무도 아닌데. 준호가 구조된 아이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아이들이니까요. 누구의 아이든 어느 나라 아이든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죠. 그 말을 들은 클레어의 가슴이 더욱 뛰기 시작했어요. 무시와 편견 너머에 있던 진짜 준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호주 SASR 출신이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 명을 동시에 구출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극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동해 겨울바다에서의 야간 구조 훈련은 동해 겨울바다? 미군 잠수사가 놀랐어요. 그건 정말 세계 최악의 조건 아닌가요? 준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수온 영하 시야 제로, 거친 파도. 그런 조건에서 반복 훈련을 받다 보니 이 정도 환경은 오히려 수월했어요. 클레어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도 깨달았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 전문가가 또 다른 궁금증을 표했어요. 그런데 의료 지식도 상당하시던데. 준호가 설명했어요. 특수부대는 의무병 훈련도 받거든요. 전장에서 동료를 구해야 하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민간 구조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세월호. 클레어가 중얼거렸어요. 그 참사를 겪으며 준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이번에는 꼭 모든 아이를 살려내고 싶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죠. 마크 대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딛고 다시 이런 위험한 구조에 나서다니.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부끄럽다. 진짜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때 아이들이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한국 아저씨, 생명의 은인. 타이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클레어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 부모들도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가 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저도 아이 아빠거든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이 아빠? 클레어가 놀라며 물었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5살 딸이 있어요. 만약 제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클레어는 그제서야 준호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했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숨겨진 영웅, 타이 동굴 기적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BBC는 겸손한 영웅, 13명 생명 구한 한국 특수부대원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조용히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클레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준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임무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죠. 잠깐만요. 클레어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클레어가 눈물로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순간 태국 총리가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급 경호와 함께 나타난 총리는 곧바로 준호를 찾았어요. 한국의 영웅께 태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총리가 깊게 고개를 숙이자 주변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죠. 과분한 말씀입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구해주신 건 단순히 13명의 생명이 아니에요. 태국 전체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태국 최고 훈장인 화이트 엘리펀트 메달을 준호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보시는 분은 한국의 김준호 중령입니다. 18일간 전 세계가 지켜본 이 기적적인 구조작전의 진짜 영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죠. 겸손한 영웅, 정체를 숨긴 채 13명의 생명을 구한 한국 특수부대원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조용히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어요. 훈장 수여식이 끝나자마자 짐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마크 대장이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시는 건가요? 좀 더 머물러서. 임무가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죠.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클레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자신 안에서 싹튼 감정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뭔가요? 클레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버드를 나왔다고, 미국인이라고 우월감에 빠져서 정말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클레어 선생님.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클레어가 계속 이어갔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당신을 보면서 진정한 실력과 인격이 뭔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조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 각국 전문가들까지 모두 클레어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저는 의사예요. 생명을 구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작 진짜 생명을 구하는 분을 무시했어요. 아이들이 준호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타이탄이 작은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아저씨, 가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도 우리 영웅이에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매달렸죠.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에카폰 코치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물속에서 선생님의 든든한 손길을 느꼈을 때 정말 신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부모들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신 같은 분을 평생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인격도, 마음도. 마크 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중령님, 클레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주 SASR 출신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눈에도 뻔히 보여요. 그때 클레어가 용기를 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준호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해줘요. 현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CNN 카메라가 이 순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었거든요. 클레어 선생님, 준호가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클레어는 꿋꿋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 같은 분을 놓칠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로맨틱해. 영화 같아. 진짜 사랑이네. 아이들도 박수를 치며 결혼해요. 라고 외쳤죠. 준호가 클레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클레어 선생님,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클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계속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5살 딸과. 알아요. 클레어가 말했어요. 그것도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을 구했잖아요. 마크 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중령님, 클레어는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게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라며 거들었어요. 준호가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클레어 선생님,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갈게요. 클레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당신 딸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준호가 놀랐어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해봤잖아요.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시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와, 정말 멋져요. 영화 같아요. 부모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준호가 마침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 딸부터 만나보실래요? 한국에 가면. 정말요? 클레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다만.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제 딸이 까다로워요. 마음에 안 들면 최선을 다해 볼게요. 클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죠. 1년 후 한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클레어는 유창한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했고 준호의 5살 딸은 클레어를 새엄마라고 불렀죠. 타이에서 온 아이들과 가족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마크 대장이 주례를 서며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걸 이 두 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호와 클레어는 함께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며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웅과 그를 알아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동적인 사연 매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시청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요. 감사합니다.